비대면 수업, 내 발달 저해, 아이 공부 못할까 두렵다면 이런 타이틀만 이거는요. 봐도 불안감 급상승입니다. 아, 그럼요. 그리고 더 웃기는 게 내 발달, 신경 발달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저거 완전히 뻥이고 사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은 비대면 수업을 하나 또는 대면 수업을 하나 공부는 지가 하는 건데 아이가 공부 못할까 두렵다면 이거는 공부를 안 해본 엄마들이나 아빠들이나 가지는 생각이라는 것까지도 해볼 수 있거든요. 이게 저는 좀 홈쇼핑이랑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는데, 맞아요. 근데 홈쇼핑의 핵심은 뭐냐? 네. 불안감을 의도적으로 살짝 자극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구성, 네. 딴 데 가면 이건 없어. 이 구성. 자, 남은 시간 1분 30초. 그렇죠. 밑에는 이제 전화번호가 나가면서 시계로. 그렇죠. 카운트다운이 선생님, 우리 아이 되겠어요. 살려주세요. 약 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초등학생 4학년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은 휴먼 아이디얼 성향의 아이로 한 주는 대면 수업, 한 주는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 생활을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건 줌 수업 중에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방안을 배회하거나 답답해하며 강아지한테 장난을 칩니다. 그러던 차에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운동 부족이 전전두엽의 발달을 저해하며 ADHD를 유발할 수 있다는 뉴스 기사를 보고 겁이 덜컥 났습니다. 아이고, 참 어머니 진짜 걱정이 많으시네요. 왜냐하면 휴먼 아이디얼 성향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대면 수업이라도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선생님 이야기 듣기 힘들어 하는 애고요. 또 쉬는 시간에 엄청나게 부산하게 친구들하고 떠들고 노는 걸 좋아하는 애거든요. 과잉행동장애 진단받으려면은 의자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야 되고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냥 이 장 박사는 내처럼 앉아가지고 부시럭부시럭 하고 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게 이제 대부분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애가 ADHD 아니냐. 딱 좋네요. 그럼요. 제가 ADHD. 본인이 과잉행동장애 20년 전, 30년 전만 일찍 아니구나 늦게 태어났으면 지금 본인 ADHD 딱 해가지고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아빌리파이 열심히 먹고 지금쯤 이제 확실하게 조현병 그런 상황에 갔겠죠. 그럼 환자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아빌리파이 요즘에 더 웃긴 거는 ADHD 애들한테 아빌리파이, 조현병의 대표적인 처방약으로서는 아빌리파이까지 이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처방을 하는 희한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시대를 제대로 타고난 거네요. 그럼요. 안 그랬으면 본인 조커 상황이 된다고. 조커 영화에 보면 조커가 약을 먹다가 자기가 더 이상 이 보조금이 끊어져 가지고 약을 먹습니다 하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미친 행동을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금단 정세가 나타난 것처럼 영화에서는 표시를 하는데 그건 금단 정세가 아니라 사실은 그동안 먹었던 약에 완전히 중독된 상태. 그렇죠. 이 후유증이 나타나는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또 정신과에서는 그거를 이 금단 정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아니면 병이 재발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것 때문에 애가 집에서 앞에 눈앞에 선생님이 있는 학교 교실에서도 사실은 집중하고 앉아있기 힘들어하는데 이 모니터 줌을 보면서 공부를 하라니까 그거는 더 웃기는 상황이잖아요. 15분 이상 주목하기 어렵습니다. 15분이 뭐야? 5분도 주목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애들이 선생님을 주목하는 시간이 이 맥시멈 10분에서 15분 되기 힘들어요. 근데 줌 모니터를 5분 이상 본다는 건 게임 할 때는 근데 이런 애들이에요. 또 놀라운 거는 게임 하면은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30분, 50분을 50분이 뭐야? 1시간, 2시간 더 집중해가 하거든요.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정신과에서는 얘는 게임 중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갈 데가 없는 거네요.
애는 니는 이래나 저래나 다 정신병 환자로 나는 너한테 처방을 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투철한 의사 선생님과 우리는 같이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분 어떤 사연 계속 읽어봐 주세요. 네. ADHD라는 진단명을 검색해 보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인데 저희 아들은 그래도 게임을 할 때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2시간을 한 자리에 앉아서 몰입하느라 제가 몇 번을 불러도 대답조차 못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주의력 결핍은 아니니까 ADHD는 아닐 거야 라는 마음을 다독이며 지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게임에 몰입하여 움직이지 않고 지내는 시간도 운동 부족으로 전전두엽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하니 우리 아이의 문제 정말 운동 부족인가 생각하며 기사를 몇 번씩 뚫어져라 읽다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박사님께 조언을 구해봅니다. 아니 네. 이거는 이름은 이래도 문제, 저거는 저래도 그렇죠. 문제. 사방을 다 문제로 지금 막아놓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사방을 다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아이들의 문제를 열심히 우리는 돌볼 수 있다라는 걸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헬스 조선에 나온 기사 내용이에요. 이 2021년 4월 19일이니까 며칠 안 됐네요. 더 웃겨요. 이 기사 제목부터가 얼마나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일반 대중들 특히 아이 엄마들을 협박을 해요. 비대면 수업, 내 발달 저해, 아이 공부 못할까 두렵다면 이런 타이틀 뽑았거든요. 타이틀만 봐도 불안감 급상승입니다. 아, 그럼요. 그리고 더 웃기는 게 비대면 수업을 하면 내 발달이 져야 한다라는 이 타이틀을 아는 사람의 입장, 특히 내 발달, 신경 발달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저거 완전히 뻥이고 사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은 비대면 수업을 하나 또는 대면 수업을 하나 공부는 지가 하는 건데 아이가 공부 못할까 두렵다면 이거는 공부를 안 해본 엄마들이나 아빠들이나 가지는 생각이라는 것까지도 해볼 수 있거든요. 마치 비대면 수업을 하면 모든 문제가 생기고 대면 수업일 때는 문제가 없었다는 식인데 근데 문제는 대면 수업할 때는 바로 그 교육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서 비대면 수업을 하니까 뭔가가 문제가 있을 거니까 빨리 정신과 병원에 와가지고 치료받아라. 지금 정신과 홍보하는 기사를 지금 헬스조선에서 아주 그럴듯하게 썼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보는 필요는 있다는 거죠.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신체 활동 감소가 전두엽 발달에 나쁜 영향.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수업이 수업을 구성하는 하나의 큰 축으로 자리 잡은 지 1년이 넘었다. 적응은 했지만 만족도는 높지 않다. 집중력 저하 때문이다. 이게 가장 웃기는 이야기예요. 이 비대면 수업을 해서 적응은 했고 근데 만족하지 않아. 집중력 저하 때문이야. 네. 그러면 대면 수업을 할 때는 아이들이 집중력이 있고 네. 집중력이 높아졌는가? 이 질문하면 아니요. 그래서 집중력 저하, 특히 요즘 애들 공부할 때 집중력 저하는 대면 수업이냐 비대면 수업이냐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집중력 저하 때문이야. 왜? 집중력 저하가 큰 문제가 되고 이전에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끌고 와가지고 지금 이게 마치 대면 수업인 것처럼. 근데 대면 수업일 때도 예전에는 누가 이제 농반 진반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선진국에 가보니까 이건 선진국 사립학교입니다. 네. 이제 학비 많이 내는 학교. 학생들 자세가 좀 삐딱하고 뭐 책상 위에 발 올리는 친구들도 있고 굉장히 엉망이어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교탁 쪽으로 가보니까 애들이 다 교사를 보고 있더라. 근데 우리나라는 애들의 자세는 전부 다 반듯한데 교탁 쪽으로 가서 보니까 다 딴 데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 집중력 저하 문제는 대면 수업이든 비대면 수업이든 이것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은 집중력 저하를 가장 큰 단점이라고 했다. 이게 재밌는 게 설문조사를 하면 몇 개 옵션 있잖아요. 네. 대면 수업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1. 선생님 얼굴을 보지 않아서 2. 친구 얼굴만 봐서 3. 집중력 저하 네.
그러면 뭐에 답을 하겠어요? 가장 그럴듯한 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탓도 할 수 없고 친구 탓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집중력자,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집중력자 이렇게 하면 그게 가장 높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김수종 선생님 아기공룡 둘리의 작가 네. 이분이 쓴 오덜자의 봄이라는 네. 만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목욕탕 주인이 주민 고객들한테 설문 조사를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목욕값 이 목욕비 그렇죠. 목비. 1번 목욕비가 싼 편이라고 생각한다. 2번 매우 싼 편이라고 생각한다. 3번 말할 수 없이 싼 편이어서 목욕탕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줄 정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설문조사에 응한 분의 100%가 목욕탕 값이 인상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죠. 훌륭하잖아.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학과 배성민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어떻게 이야기했대요? 자,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장기적인 비대면 수업으로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서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뇌 발달이 저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뇌가 가장 활발하게 발달할 나이인 초등학생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이거는 설마 이분이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했을까 싶은데 그거는 알 수 없죠. 뭐 아마 이 압축되는 과정에서 네. 뭔가 이제 이분의 뜻과는 다르게 표현이 됐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죠. 장기적인 비대면 수업으로 뇌 발달이 저해되고 있대요. 네. 세상에. 뇌 발달이 저해될 정도의 이 장기적인 비대면은 어느 정도냐 하면 이거는 실제적인 사실을 네. 어떤 아이를 태어난 지 1, 2년도 안 된 아이를 벽장에 가둬놓고 네. 먹을 것만 하루에 한 번씩 주고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지 않은 상황으로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 그 벽장에 가두어서 지내게 했을 때 그 아이의 뇌는 동년배 아이에 비해서 상당히 뇌 기능 장애와 뇌가 수축이 된 현상을 네. 발견을 할 수 있었다라는 소위 말해서 버려진 애, 감금된 아이 사례에서는 뇌 발달의 문제는 확인을 할 수 있었지만 그냥 집에서 부모랑 생활을 할 때는 비대면 수업을 받던 비대면 수업을 안 받고 게임을 하던 그게 뇌 발달이 저해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는 그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만 건의 연구를 했지만 없어요. 근데 이분이 네. 마치 장기적인 비대면 수업으로 그래서 저해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 오. 아니, 저는 저 발언에도 약간의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장기적 비대면 수업과 신체 활동 줄어드는 것과의 상관관계가 있나요? 전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집에서도 그냥 활동하고 본인이 운동하고 이러면 되는 거고 신체 활동 학교를 간다 그러면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신체 활동으로 보는 건가요? 이런 단순한 논리에서도 너무나 모순적인 저 발언을 그래도 가천대 정신건강학 교수가 했다면 이거는 그분이 지정신이 아니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기사가 조작됐거나 이 기자가 지가 쓰고 싶은 대로 썼는데 더 웃기는 거는 이거는 발달 심리든 뇌 발달을 연구하는 사람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내가 가장 활발하게 발달한 나이인 초등학생이래. 무슨 소리야. 인간의 뇌는 이미 2, 3세가 되면 거의 대부분 99%가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형성이 다 끝났어요. 이 2, 3세가 되면 이미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마치 하드웨어는 다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컴퓨터 하드웨어 있는데 이거를 장 박사가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하고 내가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하고 그렇죠. 수준이 같겠어요? 다르죠. 장 박사가 훨씬 뛰어나요. 아니, 그런데 쓰는 방향 자체가 다른 거니까. 그럼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 하드웨어를 어떻게 자기 필요에 맞게 잘 사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초등생은 초등생에 맞게 사용하고 중학생은 중학생에 맞게 대학생은 대학생에 맞게 사용하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 그 배 교수가 뭔 소리를 해요? 배 교수는 뇌가 발달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특히 신체 활동이 중요하다며 운동은 뇌의 기능을 통합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전전두엽이 발달하도록 돕는데 이 부위가 활성화되고 발달돼야 집중력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전전두엽은
규칙을 학습, 계획, 성격 표현, 의사결정 등 정서와 행동을 조율하는 것을 담당하는 부위로 뇌의 실행 시스템을 담당한다. 집중력은 상황에 맞게 행동으로 나타내는 능력이기 때문에 전전두엽과 높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전두엽 영역의 부분이라도 기능이 떨어지면 ADHD가 유발된다. 전전두엽은 18살에서 21살 사이에 완성되는데 어릴수록 특히 뇌 활성화 효율이 높다. 이분은 진짜 전전두엽을 가지고 거의 소설을 쓰셨어요. 소설을. 전전두엽이 18세와 21세에 완성된다는 것도 또 똑같은 코미디 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뇌에 있어서의 전전두엽이라는 거는 가장 추상성이 높고 우리가 보통 고등정신기관을 하는, 그게 이제 영어로 프리프란털 로브라고 하는 거 아시죠? 네. 예, 요 앞쪽에 있는 신경피질. 예.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최신 신피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영역에서 일어나는 능력은 우리의 사고와 인지, 언어,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전전두엽의 기능이 뇌의 실행 시스템을 담당한다, 이런 것처럼 마치 컴퓨터를 이야기하면 CPU, 그것도 최신 M1 CPU 정도 의 기능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식의 비유를 하지. 전전두엽이 완성은 이미 2, 3세쯤 되면 다 완성이 돼요. 그리고 크게 그 다음에는 이게 확장이 되는 것도 별로 없는 게 우리 뇌의 이 생리적인 물리적인 특성인데 그거를 완성이 된대요. 그리고 18세, 21세에 완성이 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사고 인지 기능이 18세, 20세 가장 머리 잘 돌아가고 쌩쌩 돌아갈 때 열심히 외워 할 때는 뭐 18세, 21세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되게 진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능력은 인간은 나이가 40, 50 더 들면 들수록, 내가 20대, 30대 또 40대 내가 의사결정을 내리고 판단할 때 그때 내가 왜 그런 멍청한 생각을 했을까, 멍청한 판단을 할까 생각하면 부끄럽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판단력은 50대 이후에 피크에 오른다는 그럼요. 얘기죠. 그런 기본적인 인간의 사고와 인지 기능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고, 전전두엽의 기능, 그것도 신경생리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한 거를 이렇게 뻥을 치워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를 지금 이 기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저는 불안감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불안감, 공포 마케팅의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연 네. 보내주신 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박사님, 도대체 이 말이 무슨 소리인가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수업에 학생들이 이제 적응은 했지만 만족도는 높지 않다. 그런데 그 이유는 집중력 저하 때문이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 글을 쓴 기자는 요즘 학교 교실에 방문을 한 번이라도 했을까요? 아니, 자신이 학교 다닐 때 교실에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완전히 잊어버린 듯하네요. 그러게요. 그런데 네. 여기에 장기적인 비대면 수업으로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서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뇌 발달이 저해되고 있다고요. 정신과 교수가 뇌가 가장 활발하게 발달할 나이인 초등학생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소리들 못하겠어요. 제정신이 아닌. 이게 자꾸 나이를 강조하고 뭐 그러면은 그 나이를 넘어가면은 이제 수습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발달이라는 것이 마치 시기를 놓치면 더 이상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네. 하지만은 인간의 뭐 신체 발달 뿐만 아니라 신체 발달도 우리가 뭐 한번 고장이 났더라도 그게 회복되는 것이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런데 특히 뇌 같은 경우에는 이 가소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어디가 한번 손상이 되면 그 기능이 다른 옆에 있는 부위가 그 기능을 받아가지고 능력을 회복하는 거. 컴펜세이션. 플라스티시티라고 이야기해요. 컴펜세이는 보상을 하는 거고, 얼마나 유연하게 그것이 기능이 나타나는 건데, 이런 거는 뇌 신경이나 뇌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고, 그것이 물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가소성이 줄어드는 건 있지만은 어린 나이에, 특히 나이 20세 전에는 가소성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 이상으로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협박하듯이 마치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있을 한다는 거는 아무리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의사님들이 너무 지금 자기 비즈니스에만 초점을 두는 이거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 아닌가요? 이게 저는 좀 홈쇼핑이랑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는데 맞아요. 네. 홈쇼핑 의료 서비스. 네. 근데 홈쇼핑의 핵심은 뭐냐? 네. 불안감을 의도적으로 살짝 자극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 구성. 네. 네. 딴 데 가면 이건 없어. 이 구성. 자, 남은 시간 1분 30초. 그렇죠. 그럼 딴 데 가면 못 살 것 같고 지금 아니면 못 살 것 같다.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의료 전문가라는 분들이 협박으로 대중에게 하는 게 아니라 홈쇼핑의 프로모션 그 마케팅 기법을 이 헬스 조선 기사에 아주 잘 깔아놨다. 특히 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아니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학부형 입장에서 자, 애가 지금 학교도 안 가. 뭔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인 상황은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가 학교를 갔다 네. 갔다 하는 게 정상이라고 우리가 믿으니까.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게 정상적인 생활인데 그게 네. 깨졌어요.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가면은 이게 뭔가 복구가 안 되는 거래. 그것도 뇌에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애는 어려요. 그렇죠. 살아갈 날은 길어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게 다 비대면 때문이래. 그렇죠. 그러면 이건 비대면이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바로 잡아야 될까? 그러게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네. 두렵고요. 힘들어 죽겠는데 내까지 지금 망가진데 빨리 어떻게 선생님 살려주세요. 네, 이 구성 지금 55초 남았네요.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전화 돌려. 네. 밑에는 이제 전화번호가 나가면서 시계로 그렇죠. 카운트다운이 선생님 우리 아이 되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약 주세요. 네, 이 상황이라는 거죠. 네, 시간 끊어지기 끝났습니다. 전까지 전화하신 분까지는 받아드립니다. 네, 그렇죠. 네, 오늘까지 예약 마감입니다. 사람들을 잘 알면 좀 더 잘 지내지 않을까?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검사 WPI. 내 성격도 알아보고 친구들의 성격도 알아보며 사람들과 더 잘 지낼 수 있는 비법을 WPI 검사에서 찾아보세요.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공부 정말 잘하고 싶으시죠? 하지만 당신이 현재 하고 있는 공부법이 삽질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당신을 위한 공부법을 찾고 싶으시다면 공부 스타일 검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신이 생각하고 믿고 있는 당신의 공부에 대한 마음을 마치 MRI처럼 찍어서 알려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공부법을 찾아야 할까요? 당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공부법은 당신의 공부의 고민에서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 당신이 믿고 있는 당신을 성공시켜줄 이상적인 공부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적인 공부법이 현재 당신을 더욱더 궁지에 몰고 있는 공부법이라면 이제 당신은 진정으로 자신을 성공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공부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위즈덤 센터의 LSI 공부법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현재 당신의 공부법 그리고 당신이 믿고 있는 이상적인 공부법이 왜 당신이 공부의 신이 되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와 관련된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또는 자녀가 가진 공부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고 부모로서도 자녀의 공부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검사입니다. 위즈덤 센터의 LSI 공부법 검사